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부등식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인 여기 보세요. 여기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우기 전에 1차 부등식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었지만 한 번 더 복습하고 가자. 오케이? 자, 부등식이란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부등호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값의 대소 관계를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 하겠죠. 당연한 거고요.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들, 그쵸? 그것들을 나타낸 거를 우리는 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언니? 그 다음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 이 녀석이 중요하죠? 맞나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체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자, 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자 A, B, C, D가 모두 뭐예요? 실수입니다. 요거는 실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니까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왜 실수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게. 허수는 우리가 뭘 배웠어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배웠잖아.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모르고 그냥 서로 같다 다르다만 비교할 수 있다 그랬지. 기억나요? 네.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당연히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수로 한해서 생각한다. 이런 말이 없어도 다 실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누가 더 커? A가 C보다 큽니다. 자, 이 녀석은 자, 이거 좀 기억하자. 이 녀석은 이쪽 방향이 지금 참이라는 거지. 반대쪽으로 말을 하면 A가 C보다 크다고 해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B가 꼭 A, C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없잖아. 반대 방향은 거짓이라는 거 꼭 기억 좀 해놓으시고 요거 체크 좀 해놓자. 이해됐죠? 네.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A가 B보다 크면 이건 뭐 한 거예요? 양변에 C를 더했죠. 네. 이건 양변에 C를 뺐죠. 부등호 바뀌나요? 안 바뀌죠. 등식의 성질하고 똑같죠. 자, 3번. A가 B보다 크고 C라는 것이 양수예요. 그쵸? 양변에 양수 C를 곱하거나 양수 C를 나눴죠. 그래도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그쵸? 여기 네 번째가 중요하죠? 여기 있는 거 네 번째다 바로 펼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0보다 작으면 C가 0보다 작으면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의 음수를 나눴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요거는 요 부분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요 부등호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거. 됐습니까? 네. 자, 여기 있죠? 허수는 대소관계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부등식에 포함된 모든 문자는 뭐로 생각한다? 실수로 생각한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봅시다. 자, 1차 부등식이란 것도 중2 때 다 배웠어요. 그쵸?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이쪽이 전부 다 무슨 식이에요? 1차식이죠. 1차식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꼴이면 전부 다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네. 자, 여기 1차 부등식과 여기 1차 부등식과 여기 그냥 부등식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없다.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 얘들아. 요거 두 개는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비교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선생님이 비교. 다 똑같이 씁시다. 이거는 반드시 서로 비교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위에는 다시 체크할게요. 여기는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여기는 무슨 부등식? 그냥 부등식.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녀석이 좀 중요합니다. 별표 찍겠습니다. 2번에. 자, 2번은 차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차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해돼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요 x 앞에 붙어 있는 요 계수 있죠? 이 계수가 0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1차란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케이스가 0일 때 0이 아닐 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으로 나눠져야 돼요. 자, 여기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쌤이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1차 부등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라고 해볼게요. 1차 방정식 AX는 B의 풀이 이거를 풀면 우리 답이 얼마예요? 그렇죠. 이게 1차 부등식이니까 얘가 절대 0이에요? 아니에요? 0이 아니니까 양변 나눠가지고 그냥 X는 A분의 B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여기가 1차란 말이 빠졌어.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자, 여기 앞에 문자 떴어요, 안 떴어요? X계수에 문자 떴죠? 그럼 이 녀석이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이해돼요? 0이 아닐 때, X는 얼마다? A분의 B가 해다. 두 번째, A가 뭐일 때? A가 0일 때. 자,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0일 때로 나눠져, 안 나눠져요? 또 나눠야겠죠. B도 문자니까. 그럼 첫 번째가 A도 0이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야. 이쪽은 0인데, 이쪽은 0이 아니야. 이쪽은 0이 아니야, 값이. 그런 X값은 있다, 없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0 곱하기 X는 2야. 이런 X값은 존재할까요? 그럼 요거는 답이 얼마예요?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닌 경우는 얼마예요? 이때는 해가 없다예요. 이해됐습니까? 해가 없다. 이해됐지? 두 번째는 어떻게 돼? A도 0이고 B도 0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니? 이쪽이 0이잖아. 이쪽이 0이면 해가 어떻게 돼? 모든 실수죠. 근데 여기서는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답을 씁니다. 이해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방정식이라고 떠 있으면 케이스 분류를 몇 개 한다? 0이 아닐 때랑 0일 때로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씁니다. 쌤이 방정식 앞에 문자 뜨면 케이스 몇 개 분류? 두 개 분류한다고 우리가 2차 방정식에도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비교 좀 해놓을게요. 이해됐어요? 요거 좀 비교 좀 해놓게 메모 좀 옆에다가 간단히 해놓으실래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요거랑 좀 비교를 할까? 요건 부등식이잖아. 이해되지, 얘들아? 케이스 두 개 분류라고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케이스가 여기서 두 개가 더 분류되니까 사실 세 개야, 어떻게 보면. 근데 요거 두 개를 분류하겠다는 거야. 여기다가 선생님 요렇게 좀 적어 놓을까? 미안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이면 케이스 몇 개 분류한다? 두 개 분류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방정식인데 이렇게 문자가 뜨면 최고차항 개수가 문자가 뜨면 케이스 두 개 분류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 풀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자, 부등식 풀이 한번 볼게요. 부등식은, 잘 봐요. 이 부등식에서는, 여기다 쓸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오면, 문자가 오면, 이때는 케이스 몇 개 분류한다? 3개 분류합니다.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에서는 몇 개 분류한다고? 방정식에는 몇 개 분류한다고? 2개 분류합니다. 요걸 조금 기억 좀 해주세요. 케이스 얘는 3개 분류. 케이스 얘는 3개 분류. 얘는 2개 분류. 오케이. 요 녀석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케이스 3개 분류하는지 눈치챘죠? 자,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로,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로, 세 번째 0일 때 나누는 거야. 자, 0보다 클 때는 양변을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거 A로 나누면 부등호가 안 바뀐다고. 오케이? A가 음수면 부등호가 바뀌죠. 해가 다르잖아. 케이스 나눠야겠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여기까지 되나요? 자, 세 번째는 A가 뭐일 때? 이 A가 0일 때는, 자, 생각하는 거야. 이제부터 생각 안 하면 답 안 나와요. 이거는 항상 답이 똑같지 않아요. 만약에 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거나, 뭐, 크거나 같다로 바뀌거나, 작거나 같다로 바뀌면 이 해가 바뀝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집중. 자, A가 0이야. A가 0인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야. 잘 봐요. A가 0이면 이렇게 쓰겠지.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었겠지, 지금 요 녀석이. 자,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쪽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0이야, 결국은. 0은 항상 뭐보다 커? 항상 0은 항상 뭐보다 커? 음수보다 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B가 뭐이면? 음수이면 해가 모든 실수인 거야. 여기서 모수이 많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실수라고 정확히 써야 돼요. 부등식이니까. 이해돼요? 이쪽은 항상 0이잖아, 얘들아. 이해돼? 생각해봐. 여기가 0인데 여기가 2야. 그럼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가 없다고. 그치? 여기가 0인데 여기도 0이야. 그래도 해가 있어, 없어? 0이 0보다 어떻게 커?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쪽에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해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0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야. 그럼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요 B가 음수면 해는 모든 실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방정식에서는 무수히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모든 실수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요거 좀 이해되나요? 요거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 이따 볼 거야. 되니? 자, 그래서 케이스 3개 분류한다. 요거를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볼까요? 잘 봐요. 자, 지금 졸린 학생이 있는데 졸리면 안 돼, 여기서. 봐. AX, 이제 부등식이야, 부등식. 선생님 잘 보세요. 부등식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풀이 한번 연습 좀 해보자. 자, 이거 부등호 방향이 지금 문제로 바뀌었어. 자, 연습하는 거야. 이거 케이스 몇 개? 3개 분류한다. 첫 번째 A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A가 양수일 때 X는 부등호 안 바뀌고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지. 자, 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되고 이건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돼. 이해만 됐으면 돼요. 두 번째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A가 음수일 때는 X는 부등호 바꿔서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맞니? 자, A가 0이면 어떻게 돼? A가 0이면 여기다 써, 밑에다가. A가 0이면 0이 0 곱하기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런 모양이야. A가 0일 때 이런 모양이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 B가 어떻게 와야 돼? 이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B가 0보다 뭐일 때? 생각해봐요. 이쪽이 작거나 같다란 말이야. 이쪽은 무조건 0이야.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그럼 이쪽이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돼? 성립하죠? 네. 이쪽이 0이어도 어때? 성립하죠? 항상 성립하죠? 네. 그러면 이쪽이 양수든 이쪽이 0이든 항상 성립한다고. 그 말은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해는 있다, 해는 없다야 모든 실수야. 그렇지, 해는 모든 실수라고 이때는 답이. 그럼 요거 뺀 나머지 B가 음수면 어떻게 돼? 이쪽이 음수면, 이쪽이 마이너스 막 2 이러면은 마이너스가 어떻게 0보다 커? 그치? 이거이면 해는 없다. 이렇게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때마다. 여기 부등호가 바뀔 때마다 이쪽 답이 바뀐다고 맨날.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 이해 좀 되시나요, 요거? 요거 좀 여러분들 옆에다 기퉁에다 적어 놓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다 되신 학생들은 굳이 메모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해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요걸 좀 메모해 놓으시고 꼭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요거 클 때도 해보고, 작을 때도 해보고, 크거나 같을 때도 해보고, 작거나 같을 때도 전부 다 해보세요. 그때마다 여기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개념은 끝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러 가자. 자, 여기 아래쪽에 체크 문제 있죠? 체크 문제는 여러분들이 옳은 거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부등식의 성질 이용하시면 돼요. 자, 넘겨서. 자, 필수 예제 1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게요. 자, 1번 문제 푸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눈치채야 될 게 뭐야? 여기에 몇 차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고 그냥 부등식이라 써 있지, 두 문제 다. 그럼 최고차항에 문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얘랑 얘랑 같이 만나야 되지, 서로 넘겨서. 여기 2는 여기로 넘겨야 돼요, 그치? 넘겨주면 2x가 이쪽으로 넘겨서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a-2 괄호 x로 이렇게 묶일 수 있죠. 그리고 넘어가면 a 빼기 2 이렇게 2항 되지. 이렇게 묶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누가 최고차항 계수예요?
A 마이너스 이게 최고차항 계수지. 여기에 지금 누가 떴어? 문자가 떴잖아. 문자가 떴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케이스 분류한다고 몇 개 분류하라고? 3개로 분류하라고. 알았어요? 얘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는 얘가 이 녀석이 0보다 크면은 A는 뭐보다 크다라고 보면 돼. 그렇지. A는 2보다 클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나요? 그럼 얘가 양수지 지금. 얘를 양변을 나누면 어떻게 돼? 이쪽 x가 이쪽 1 돼버리지. 부동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안 나눠지면 분수로 쓰면 돼요. 괜찮나요? 두 번째, a가 뭐일 때? 2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으면 부동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부동은 바꿔서 1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약분한 거야. 나눈 거야 양변을. 음수로 나눴어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a가 2일 때지. 그러니까 a 빼기 2가 0일 때니까. 그럼 a가 2일 때는 오케이? 생각하자.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어봐. 여기다 써볼까? 0 곱하기 x는 0보다 커요. 이런 모양이지. 해가 답이 얼마예요? 0이 0보다. 그냥 해가 있다 없다. 해가 모든 실수다 아니면 없다. 없다가 끝이에요. 얘는 둘 나눠질 수가 없어요. a가 2면 여기다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냥. 케이스를 나눌 필요 없지. 여기 0 곱하기 x는 0이잖아. 이 모양이죠? 그럼 해가 없다예요. 그냥 얘는. 끝. 됐어요? 그래서 요거 딱 지워버리고 답이 이렇게 세 개가 답인 거야. 밑에 풀이 확인해 보세요. 됐니? 네. 자, 2번 갑니다. 자, 뿅. 자, 2번도 부동식 떴죠? 네. 자, 최고차항계수 요 3x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묶어봅시다. 어떻게 돼? 그렇지. a-3x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 이쪽으로 넘겨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9죠. 부동은 안 바뀌죠. 근데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이걸 인수로 가져야 안 가져요? 이걸 인수분해 해버립시다. 멋있게. 어떻게 돼? 그렇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부등식이니까 앞에 문자 떴는지 확인했죠? 그럼 케이스 몇 개 분류한다? 그럼 첫 번째 a가 3보다 클 때겠지? 맞아요? 그 양변을 요 양수 a 빼기 3으로 나눈 거야. 양수 a 빼기 3으로 나누면 이쪽은 x가 되고 이쪽은 a 더하기 3이 남고 부동은 안 바뀐다고요. 이게 첫 번째 해. a가 3보다 클 때. 두 번째는 3보다 작을 때는 부동호를 바꿔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끝. 괜찮아요? 세 번째 a가 3일 때 가겠죠? a가 3일 때는 여기 밑에서 써면 이쪽 0x지. 여기서 3 넣으면 여기 0이잖아. 0. 이쪽도 0. 맞아요? 0x가 0보다 작다.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다. 해가 없다다. 해가 없다. 둘 다 해가 없다네 얘는. 이해돼요? 아, 근데 지금 쌤 문제를 끝까지 안 읽었다. 미안해. 이 녀석의 해가 4보다 크다라고 했지? 자, 그때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 부동호 방향만 잘 살펴봐. 2번이 요거가 똑같잖아. 이해됐습니까? 아, 그니까 얘는 내가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풀었구나. 끝까지 읽고 풀었으면은 첫 번째 거하고 몇 번째 거?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할 필요가 없었다. 부동호 방향이 이 녀석이 바뀌었구나 하니까 이 녀석이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3보다 작으면서 x가 a 플러스 3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돼. 여기 있는 이 4가 a 플러스 3이랑 같아져야겠죠? 이해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는 a가 얼마 나와? a가 1이니까 여기 3보다 작다에 들어가 안 들어가? 조건에 맞습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선생님 시간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1-1번과 1-2번을 풀어볼까요? 자, 시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넘겨가지고 케이스 분류해야겠죠? 그럼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까? 묶어주면 어떻게 돼? a-4x가 되고 이쪽은 2로 묶어서 a-4가 또 되게 이게 인수로 존재하게끔 만들어준 게 좋겠죠? 자, 앞에 뭐 떴어요? 부등식 떴죠? 케이스 바로 갑니다. 첫 번째 a가 4보다 클 때는 답이 얼마예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부동 안 바뀌죠? 두 번째 a가 4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동 바뀌죠?
세 번째 잘 캐치하세요. A가 4일 때는 0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답이 뭐예요? 해는 모든 실수죠. 왜냐면 0 곱하기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이 0이랑 같을 수 있잖아요. 항상. 얘 때문에 모든 실수가 된다고요. 오케이? 이해되니? 그래서 케이스 3개 분류하면 정답.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봅시다. 요건 넘어가도 될까요? 여기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눈치챘지? 네. x의 최고창 계수가 음수라는 거고 부등호 바꿔가지고 해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해서 a값 찾아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 3번은 잘 풀어갖고 오세요. 오케이? 넘긴다. 네. 넘어가 될까요? 네. 자, 뿅. 자, 드디어 이 단원의 제목 연립 2차, 1차 부등식이죠. 연립 1차 부등식 공부해보자. 자, 연립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부등식이 2개 이상 나오겠죠. 맞나요? 자,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것을 연립 부등식이라 하고 미지수가 몇 개인? 미지수 1개인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 2개를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연립 부등식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뭐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 오케이? 간단하죠? 그럼 연립 2차 부등식 여기 있는 것이 2차 부등식으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자, 어찌됐건 연립 부등식 해를 구하는 거는 2개 이상의 부등식의 공통해를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립 부등식을 풀이하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잘 봐요. 각각 부등식을 풀고 각 부등식의 해를 어디에 위에 하나의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후에 공통분을 찾아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밑에 여기 보시면은 A가 B보다 현재 작다 그랬어요. 자, 하나는 X가 A보다 크고 하나는 X가 B보다 작대요. A보다 크니까 A 포함 안 하고 B보다 크니까 B 포함 안 하면 여기가 공통이죠. 이거 답은 A가 B보다 X가 B보다 크다예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A보다 작다죠? B보다 작다죠? 그럼 여기가 공통 부분이지. 그럼 X는 A보다 작다고 하겠죠. 맞아요? 얘는 하나는 A보다 크고 하나는 B보다 작지? 여기가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가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좀 보세요.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꼴의 부등식은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지? 이건 처음 보죠? 혹시 처음 보시나요? 자, 이렇게 생긴 꼴의 부등식은 자, 예전에 요거랑 비교하세요. 잘 봐. A는 B는 이렇게 생긴 꼴의 연립부등식, 연립방정식 기억나요? 이거는 푸는 방법이 A를 기준으로 한다면 A는 B랑 같다, A는 C랑 같다 이렇게 하나 풀든가 B를 기준으로 보면은 A는 B랑 같다, B는 C랑 같다 이렇게 하나 풀든가 C를 기준으로 보면 A는 C랑 같다, B는 C랑 같다 이렇게 하나 풀거나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풀면 됐지. 근데 이렇게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꼴의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시면 세 개 중에 하나로 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풀어야 돼요. A가 C보다 작다를 끼워넣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B가 중간에서 붕 떠버리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요런 꼴로만 고쳐서 풀어야지 이런 꼴로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요거 체크 꼭 하시고 넘어오시기 바래요. 주의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개념 플러스에 보시면은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 여기다가 체크 하나 할게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등식은 봐봐. 예를 들어서 부등식 같은 경우는 해가 일반적으로 뭐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해가 몇 개예요? 무수히 많잖아요. 2보다 큰 실수 중에서 무수히 많은 거잖아. 이해돼? 뭐 예를 들어서 뭐 2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해도 해가 무수히 많잖아요. 부등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단 말이야. 이해돼? 그쵸? 그럼 여기서 해가 특수하다는 말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말고 해가 몇 개? 한 개이거나 해가 몇 개? 없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해됐어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특수한 경우는 해가 한 개이거나 해가 없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라고. 체크할까요? 해가 한 개인 경우, 해가 한 개인 경우, 해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한 개고 어떤 경우가 없는 경우인지 한번 참고하고 이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보면 A보다 작거나 같대. A를 포함해서 작거나 같고 두 번째를 보면 A를 포함해서 크거나 같대. 그럼 A만 하나 딱 공통이죠. 이런 경우 X는 A라는 거 해 하나라고. 특수한 경우라고요. 괜찮나요? 두 번째는 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는 지금 A가 B보다 작습니다. 하나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요. 하나는 X가 B보다 크대. 그럼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죠. 공통이 없으니까. 괜찮나요? 2번 경우, 3번 경우도 봐봐. 2번 경우는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를 포함하는데 A보다 크다면 A를 포함 안 하고 일로 가지. 그럼 걸리는 게 없죠. 세 번째는 둘 다 A 빼고 양쪽으로 가니 걸리는 게 없죠. 이런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다 해가 없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됐니? 자, 아주 쉽죠? 요건 별표 하나 쳐놓으면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중요해서 체크하라는 겁니다. 자, 체크 문제. 여러분들이 수익서에다 그리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뿅! 자, 2번. 선생님 말 너무 빨라요? 괜찮나요? 자,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1번. 자, 첫 번째 거 풀어보자, 우리. 자, 중2 거다, 중2 거. x가 있는 항은 놔두고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이항하죠.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x는 부등호가 바뀌어서 1보다 크다지. 이게 첫 번째 해야. 자, 두 번째 거는 이 녀석은 x 넘기면 몇 x? 2x. 이쪽은 4죠. 여기는 부등호 안 바뀌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해, 이게 두 번째 해. 그럼 요거를 수익서에다 그려가지고 해를 구하면 된다. 여기는 1은 포함 안 하고 2는 포함하죠. 이렇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체크, 이렇게 체크. 공통부분. 답이 얼마예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연립 1차 부등식 해를 구하는 방법. 너무 쉽지 않아요? 됐니? 자,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풀죠? 그렇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풀어. 이게 1번. 알았지? 이게 첫 번째 해. 첫 번째 부등식. 그 다음에 이쪽이 두 번째 부등식. 알겠죠? 이거 외에는 풀면 돼, 안 돼? 첫 번째 거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 풀면은 마이너스 2x가 4 이렇게 되지. 5x 1로 넘기고 2를 1로 넘긴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돼요? 요것만 풀고 있는 거야, 쌤이. 자, 그럼 양변을 누구로 나눠요? 마이너스 2로 나누죠? 그럼 부등호 바꿔서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자, 두 번째 거 풉니다. 요것만 풉니다. 요것만. 이거 분배하면 2x 플러스 18이죠? 그럼 2x가 넘어오면 얘가 몇 x가 돼? 3x가 되고요. 자, 이쪽엔 18인데 6이 넘어오니까 12가 남죠? 그럼 3으로 나눠주면 x는 4보다 작고 나갔습니다. 수익선 그려주면 마이너스 2는 이쪽, 4는 이쪽.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서 공통부분.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너무 쉽죠? 자, 아래 문제 2-1번에 쌤 체크해 준 것만 하나 풀어볼까? 여기 있는 거는 요거 3번 하나 풀고요. 오케이? 여기 3번 하나 풀어보. 지금 풀어요. 3번하고 여기 있는 거는 1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자, 밑에 충분히 시간 드렸으니까 잘 풀었으리라 봅니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자, 요것도 똑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거 풀면 어떻게 돼? 2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요 두 번째 거 풀면 얘랑 얘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x가 되고 5가 넘어가면 4가 되죠. 양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자, 요거는 수익서에다 그려볼게요. 자, 둘 다 이쪽이 마이너스 2죠. 둘 다 마이너스 2를 포함하는데 한쪽은 작거나 같고 한쪽은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가지. 그럼 해가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해가 x는 마이너스 2 딱 하나 나오지. 이 경우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오케이?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자, 두 번째 거 간다. 자, 여기도 풀어보자. 자, 5가 이쪽으로 이항되면 얼마예요? 4x는 12보다 크다고 x는 3보다 크다가 되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3x랑 2x 만나면 마이너스 x죠? 이쪽 마이너스 1이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바뀌죠, 이렇게? 눈이 나한테 레이저 쏘지 마요. 자, 뿅 하고 이쪽이 3이죠? 이쪽은 1이죠? 쌤이 어떤 건 빵꾸 뚫고 어떤 건 빵꾸 안 뚫지? 요걸 보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 요 부등호 등호를 포함했는지 안 포함했는지 보는 거야. 이거 표시하면 어떻게 돼? 3보다 크다죠? 밑에 거 표시하면 어떻게 돼? 1보다 작거나 같다죠? 공통 있어요?
얘는 해가 어쩐다? 해가 없다. 너무 간단하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다? 해가 특수한 경우다. 제목에 써있죠? 이렇게. 자, 이것도 아래쪽 건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제 4번으로 갈게요. 뿅.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해가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해가 주어져 있죠. 이렇게 해가 주어져 있는 경우,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 뭘 구하는 문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미정계수라 그러죠?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일단 푸는 거야, 그냥 각각. 요거 풀면 x 넘어가니까 x 남죠? x는 부동 안 바뀌고 3 빼기 a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것도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x는 부등호가 안 바뀌고 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녀석을 수익선에다 그렸을 때 해가 잘 봐요. 이쪽은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지금 2였는데 이렇게 나온 거잖아. 해가 여기 해를 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작고 얘는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멍이 빵꾸가 뚫려 있고 얘는 빵꾸가 안 뚫려 있죠. 그럼 당연히 하나가 이렇게 갔을 거고 하나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2가 3 빼기 a이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b 플러스 1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괜찮나요? 따라서 요 녀석은 2라고 하고 요 녀석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a는 1,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을 잘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것도 아래쪽에 보시면 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도 굳이 지금 할 게 없어요. 잘 풀어보고 질문합시다. 자, 예제 5번. 뿅! 자, 두 문제가 있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해가 어떤 경우예요? 해를 갖도록 하는. 얘는 2번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얘는 A의 범위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얘는 해만 가지면 돼. 하나를 갖든 두 개를 갖든 해를 갖기만 하면 되고 얘는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로 뭘 이용해서 풀겠어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 자,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 풀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3 빼기 a죠. 맞나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부등호 바뀌죠. a 빼기 3 이게 첫 번째 해야. 두 번째 이거 풉시다. 이거 풀면은 마이너스 7x죠. 여기가 마이너스 14고요. x는 부등호 바꿔서 2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자, 수익선을 이용하라 했어요. 자, 누구부터 표현하냐면 얘는 아직 표현을 못 하잖아. 얘부터 표현을 하는 거야. 밑에 거부터 2보다 크거나 같대. 여기다 2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나 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해가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이 작거나 같다거든? 그럼 a 빼기 3이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a 빼기 3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a 빼기 3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서 이렇게 걸려줘야겠지. 이해됐습니까? 요 정도에다가 a 빼기 3을 표시해서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생기게끔 표현을 해줘야지만 해가 생기겠죠. 자, 이때 이제 부등호 방향을 잘 따지셔야 돼요. 여기 있는 a 빼기 3이 2보다 일단은 커야 되겠지. 그리고 반드시 여기 등호를 따져야 돼요. 여기가 같아도 되는지. 여기가 사실 이렇게 생긴 거야. 등호야. 한 줄만 쓰는 거야 원래. 여기다 등호를 넣어도 될까 안 될까 이걸 따지는 거야. 등호를 넣어도 되나요? 즉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 있는 2랑 같아져. 여기가 2여도 되냐 이 말이야. 그럼 여기도 작거나 가고 여기도 크거나 같으니까 같을 때가 여기서 둘이 만나 안 만나? 이 녀석이 1로 가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2라는 해가 하나라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등호를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쓸 때는 이 녀석을 쓸 때는 이렇게 안 쓰고 방금과 같이 등호를 안 쓰고 이렇게 한 줄만 쓰죠. 예전에는 이렇게 써서 실제로 이렇게 썼어요. 이런 기운 안 받지 한 번도. 자, 그래서 한 줄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걸 풀어요. 요걸 풀면 A 범위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풀면 A가 얼마예요? A는 몇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가 1번 문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2번 문제도 하나씩 풀어보자. 첫 번째 거는 3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바꾸고 2분의 여기를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a 플러스 5라고 써도 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해고요. 자, 두 번째 거 해 구해봅시다. 2x죠, 이항하면. 이쪽은 8. 여기는 2로 약분하면 부등호 안 바꾸고 4보다 크나 같죠? 그럼 둘 중에 정확한 해를 먼저 표현을 하세요. 수익선에다가 4보다 크거나 같다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여기 수익선에다 표시를 해야 돼. 만약에 2분의 a 플러스 5가 여기다가 2분의 a 플러스 5를 쓰고 작다라고 표시하면 걸리는 부분이 생겨버리니까 해를 갖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위배되겠지. 그럼 이 녀석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4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겠죠. 4보다 작은 쪽에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일단은 해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를 따지면 얘는 4보다 작구나. 그 다음 뭐 따지라 했어요, 반드시? 등호 따지라 했죠. 자, 여기 등호를 넣었을 때도 해가 안 생깁니까? 물어보는 거야. 등호를 넣었다는 말은 얘가 4가 돼도 되냐 이 말이잖아. 근데 여기는 4보다 작다고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빵꾸가 여기 빵꾸로 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등호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는 4였어 지금. 이해되죠? 요걸 풀었을 때의 A의 범위가 정답이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 몇을 곱해서 양변에 2를 곱해서 풀면 a 플러스 5는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올 문제들이에요. 기본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두 문제를 여러분들 딱 봐봐요. 자, 여기 있는 건 쌤이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녀석 둘 다 뭘 이용한다? 수직선 이용해서 수직선 그린 후 선생님이랑 똑같이 적어볼래? 수직선 그린 후 부등호랑 부등호와 등호 모두 따진다. 꼭 써놓으세요. 부등호만 따지면 안 됩니다. 부등호라는 것에 등호가 들어가잖아. 그지? 부등호라는 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요거를 꼭 따져주라고 마지막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썼어요. 부등호와 등호를 모두 따진다. 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등호를 좀 따져주세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도 해를 갖도록 해를 갖지 않도록이니까 수익선 이용해서 잘 풀어보시고 예제 6번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우리 거의 다 왔어. 자, 6번 볼게요. 자, 정수인 해의 조건이 주어진 연립1차 부등식인데 어떻게 푼지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 녀석을 만족하는 누가? 정수 x가 몇 개? 정수 x가 3개죠? 자, 요런 문제도 수직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요거 첫 번째 거 풀면 어떻게 돼? x가 a 빼기 2보다 크다지. 자, 이거 두 번째 거 풉시다. 여기가 풀면은 2x 빼기 1이죠. 자,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x고, 그치? 자, 이쪽은 마이너스 몇이에요? 8이죠. x는 부등호를 바꿔서 3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해야. 요게 첫 번째 거, 요게 두 번째 겁니다. 그럼 정수가 3개 걸리도록 하려면 이걸 먼저 표시하라고. 되니? 자, 집중. 자, 뿅. 자, 3분의 8. 3분의 8은 요 정도 더 표시할게요.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표시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표시할 건데 여기다가 일단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a 빼기 2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걸리는 요 부분에 정수가 몇 개 들어와야 돼? 정수가 3개 들어와야 되죠. 그럼 생각해요. 요게 몇이야 지금 대략? 2점 얼마니까 이 왼쪽에 있는 정수 누구 있어요? 2가 있죠 지금. 맞아요? 여기에 누가 있다고? 2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 1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 0. 이렇게 3개는 무조건 걸려야 된다고. 정수가 3개는 걸려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 누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있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잘 봐요. 0하고
0하고 1하고 2는 무조건 걸려야 된다고. 어디에? 이 공통 부분에.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a 플러스 2이 값이 자 부동호 따집니다.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지. 이 사이에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이쪽 등호를 꼭 살피라고 선생님 말은. 여기다 등호 넣으면 어떻게 돼? 0이 돼도 되냐 이 말이야. 근데 이 빵꾸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0이 이게 빠져버리잖아. 0은 안 들어가요. 두 개죠. 이쪽엔 등호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쪽은 안 돼요. 오케이? 이쪽은 등호 넣어도 되니 그러면은 여기가 빵꾸 뚫리고 이렇게 가도 되냐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고 딱 3개만 남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등호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풀어. 요 녀석을 풀었을 때 A 범위 양변에 2 더해주면 되죠? 요거 2를 없애야 돼. 마이너스 1을 없애니까 양변에 2를 더합니다. 2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1이 되고 이쪽은 A가 되고 이쪽은 2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요 녀석을 푸는 거야 최종적으로. 내 말 이해돼요? 여기다 한 번 더 쓸게 쌤이. 최종적으로는 이걸 푸는 거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이해되죠? 최종적으로는 이걸 반드시 이쪽 등호 꼭 살펴야 됩니다. 이걸 풀었을 때의 A의 범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선생님이 요거 계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자, 여기서 분배할 때 EX 빼기 1이 아니죠? 자, 우리 고쳐갑시다. EX 빼기 2죠? 미안해요. 자,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몇이에요? 마이너스 9죠? 네. 그쵸? 이쪽은 3보다 작거나 같다죠? 여기는 3분의 8이 아니라 3이죠? 그쵸? 미안해요. 여기 다 지울게요. 자, 다 지워버립시다. 이쪽이 지금 현재 3이고요. 그쵸? 이쪽이 A 빼기 2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공통 부분에 얘들아 여기 공통 부분에 정수가 3개이려면 이 3이 벌써 하나 들어있지? 3이 벌써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누가 들어오고 2 이쪽에는 1이 들어오고 이쪽에 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0하고 1 사이에 있다고 표시를 하시고 이쪽에는 등호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쪽은 등호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다시 쓰면은 A 빼기 2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다를 푸는 거예요. 따라서 A는 몇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계산 실수. 자, 2번 갑시다. 자, 2번은 연립부등식에서 모든 정수 x의 값이 몇일 때? 모든 정수 x의 값이 5래요. 됐어요? 합이 5입니다. 더했을 때. 자, 이것도 첫 번째 거 풀어봅시다. 어떻게 돼?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죠. 요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자, 두 번째 거 풀면은 x가 a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수익선 그려봅시다. 자, 정확한 거 먼저 그래요. 자,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2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작다죠. 그럼 여기 빵꾸 뚫어놓고 a 빼기 1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해가 일단 생기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누가 정수들을 모두 더했을 때 5가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긴 2니까 옆에 바로 누가 있어야 돼요? 3이 무조건 있어요. 큰 쪽이니까. 그럼 이 녀석 두 개가 이해돼요? 아까 이거 세 개가 정수 3개였듯이 이거 두 개의 합이 5죠 지금. 됐습니까? 그럼 A 빼기 1은 누구보다는 크고 3보다는 크고 몇보다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표시해 놓고요. 이쪽에 등호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빵꾸 뚫어졌으니까 등호를 넣었단 말은 얘가 3이 돼도 되냐 이 말이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걸리잖아. 등호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쪽은 등호 넣어도 된다 안 된다? 이쪽은 그렇지. 이쪽은 등호를 넣으면 이 빵꾸가 여기 4에서 빵꾸 뚫어서 이렇게 가니까 어차피 2, 3만 걸리는 거 맞잖아. 4는 안 걸리고. 왼쪽 말고 오른쪽에선 등호를 넣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다시 쓰면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서 결국은 2를 더해주면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앞에 문제랑 똑같이 뭐 이용해서 수직선 이용해서 똑같이 적으세요. 뭐하고 뭐 따진다? 여기 앞에 똑같이 적읍니다. 이렇게 수직선 그린 후 부등호와 등호 모두 따진다. 여기다가 이렇게 쌤 복사해 놓을게요. 되셨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배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 심화 쪽으로 올라가면 연립부등식도 나오고, 오케이? 연립부등식이 안 나오고 그냥 하나짜리 부등식에서도 이 정수 개수를 뭐 몇 개 가지는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문제. 그쵸? 2학년 때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연립만 안 하는 뿐이에요.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상자에 사과를 나누어 담는데 한 상자에 몇 개씩 담으면 4개씩 담으면 16개 남죠. 6개씩 담으면 2개 이상 4개 미만으로 남는다. 뭘 구하세요? 상자 개수 구하라 했죠. 근데 여기서는 모르는 게 2개지 사실. 상자도 모르고 사과 개수도 몰라요. 둘 중에 적은 거 있죠. 둘 중에 적은 걸 미지수로 놓습니다. 그럼 상자의 개수가 적나요? 사과의 개수가 적나요? 상자 개수가 적죠. 그래서 상자수를 이해돼요? 상자수를 x개라고 합니다. 괜찮니? 그럼 사과 개수는 몇 개예요? 여기 있잖아요. 한 상자에 4개씩 담으면 16개가 남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4x 플러스 16개가 사과의 개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잘 봐요. 한 상자에 몇 개씩 담으면, 한 상자에 6개씩 담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이 남는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부등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웁니다. 현재 사과의 개수 4x 플러스 16 있죠. 이 녀석은 몇 개씩 담을 때 6개씩 담는다 했잖아. 근데 2개 이상 4개 미만이라 했으니까 6개씩 담을 때는 6x 2개 더해서 이상으로 남고 6개씩 더했을 때 6개씩 담았을 때 4개 미만으로 남는다 했으니까 이렇게 사이에 들어온다고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되나요? 한 상자에 몇 개씩 담으면 6개씩 담으면 2개 그러면 6x 플러스 2죠. 그거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고 6개씩 담으면 4개 미만이지. 6x 플러스 4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사이로 써주면 된다고 부등식을.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요거 첫 번째 거 그치? 이거 첫 번째 거 하나 풀고 요거 두 번째 거 하나 풀기로 했죠? 첫 번째 거 풀면 어떻게 돼? 2x는 14죠? 그럼 x는 7. 자, 두 번째 거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이죠? x는 마이너스 12,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수익선에다 그려주면 이쪽이 6이고 이쪽이 7이죠? 맞나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범위가 x 범위이므로 x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는 x라는 게 상자의 개수잖아. 그럼 상자 개수는 당연히 0 또는 자연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0 또는 자연수는 누구밖에 없어? 즉 x는 7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상자수는 몇 개고? 7개고 이해돼요? 이 상자수가 7개고 상자수는 답 나왔어 안 나왔어? 답은 나왔어요. 그럼 사과수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되죠. 28을 더하니까 몇이에요? 44개가 정답인데 이 문제는 상자수니까 7개가 정답입니다. 됐어요? 활용 문제 어렵지 않지? 부등식 잘 세우면 돼요. 자, 아래 거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